자, 봅시다. 그 영상. 자, 여기서 보시면 봐. 자, 아까 여기 요 노란 게 뭐였다고? 예, 프라이머. 얘가 프라이머 붙여주러 지금 온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게 뭐라고? 프라이메이스가 여기 프라이머 붙여주고, 얘가 폴리머레이즈 3가 붙어서 쭉 진행을 하다가, 여기 RNA 만나면 떨어진다 그랬죠? 떨어지고, 폴리머레이즈 1이 와서 노란 거 없애면서 DNA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DNA 만나면 못 없애니까, 연결을 왜 못해줘, 근데? 폴리머레이즈 1이. 피가 없어서. 그렇지. 얘가 벌써 인상기를 써버렸죠, 여기 붙는데. 그래서 인상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소스가 없다. 그래서, 누가 와? DNA 연결 요소가 여기를 연결해준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중요한 건 아닌데 뭐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얘가 중합 효소죠? 효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는 게 DNTP라는 기질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중합 반응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효소 기질 반응이죠? 그지? 효소 기질 반응은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얘가 여기 달라붙어갖고 쭉 진행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붙었다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잖아? 왜 안 떨어지냐면, 안 떨어지게 하니까 안 떨어지는 거야. 얘가 그냥 가만 놔뒀으면 붙었다 떨어졌을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DNA 이거 할 때마다 얘하고 기질하고 만나서 여기서 돼야 되는데 어렵죠?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도망 못 가게 고리를 채워놓는 거야. 이게 고리인 거죠? 얘 도망 못 가게 탁 잡아주는. 그래서 이 고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클램프라 얘기합니다. 클램프. 무슨 클램프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리 때문에 이 효소가 쭉 활강을 할 수 있어. 활주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슬라이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쟤를 활주 클램프라 부릅니다. 있어 보이는 말로 얘기하면 활주 클램프는 중합효소와 DNA 사이의 결합이 아니고 얘와 얘 사이의 상호작용을 좀 더 강하게 도와줍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얘가 뭐예요? 아까 영상 보면 얘가 뭐 했어? 아까 영상. 요 노란 거를 여기다 껴주죠? 그러면 얘가 클램프를 장착해주는 애지? 클램프를 장착해주는 애. 장착하다, 영어로. 적재하다, 뭐 싫다, 로드. 그래서 클램프를 적재해준다. 클램프 로더. 그래서 제 이름이 클램프 로더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볼 테니까 한번 쭉 봐봐.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자, 쭉 보세요.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 그림을. Helicase separates the strands of the double helix, and single-stranded binding proteins stabilize the newly single-stranded regions. DNA gyrase is used to make sure the double-stranded areas outside of the replication fork do not. 자, SSBP 뭐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단일 가닥 DNA에 붙어갖고 수소 결합이 다시 일어나는 걸 막아준다. 앞에 자이레이즈는 어떤 애의 한 종류?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2의 한 종류다. 그죠?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또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 지연가닥과 선도가닥의 속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선도가닥은 쭉 진행돼. 지연가닥은 여기서 거꾸로 내려가면서 얘하고 속도 차이가 나긴 나겠죠? 근데 이 속도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못하면, 이 DNA만 이렇게 늘어지겠죠? 얘는 쭉 가는데. 그러면 이 점점 DNA가 이렇게 점점 길어지면 싱글 SSBP가 쫙 달라붙다가 오류나면 얘들끼리 막 달라붙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면 안 되지. 이쪽 가닥과 이쪽 가닥의 속도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돼. 이 속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면 실제로 몸에서는 이렇게 극복을 합니다. 똑똑해요, 애들이. 자, 여기 보시면 An opposimental D protein plate 자, serving as templates 보세요. for making new strands. The result is a replication bubble. The bubble grows in both directions, forming two replication forks. Let's zoom in on one 자, of them. 쭉쭉쭉쭉쭉. Many coats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실제로 이게 여기 지금 딱 오는 거 보니까 쭉 내려오고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선도가닥, 이쪽이 지형가닥이거든요. 근데 선도가닥을 담당하는 중합효소와 지형가닥을 담당하는 중합효소를 이게 연결단백질이에요. 연결단백질이 이 둘을 한 세트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묶어주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선도가닥은 이렇게 붙어갖고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죠. 우리 설명할 때. 지형가닥은 거꾸로 붙어서 방향이 반대죠. 지금 진행 방향이. 그지? 근데 얘 보시면 이거 보면 DNA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던 DNA를 이렇게 휘었죠. 이게 휘었지.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되겠어? 얘가 우리가 지금 Y자로 이렇게 배우잖아. 이렇게 배워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고 배웠잖아. 이걸 이렇게 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하겠죠? 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하겠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지형가닥과 선도가닥의 이동 방향이 같아. 그러니까 별로 차이 날 일이 별로 없어요. 영상 한번 보세요. proteins work together at the 이건 진짜 실제에 가깝습니다. Some are shown. 귀엽죠? Here, the DNA is unwound. 그리고 여기 보면 얘 어떻게 생겼어, 얘? 뭐처럼 생겼습니까? 이 효소 생긴 거.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권투 글러브처럼 생겼죠, 손처럼. 이렇게. 얘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를 메꿔주죠. 잘 봐봐. And DNA polymerases, shown in orange, build new strands of DNA. Original parental DNA strands 그리고 이 영상이 좋은 게 여기 보면 이런 조각들이 다 DNTP들이죠. DNTP들이 실제로 이렇게 떠다니겠지. 확산하면서 막 입자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이와 같은 상황이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날아다니는 애들을 붙잡아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현실에 가까워요? shown in dark blue. 잘 봐봐. May be formed 여기서 요걸 잡아가지고 DNA가 쫙 가서 여기 지금 얘가 프라이머 붙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쭉 붙여주고 지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이렇게. 그죠? 얘도 이쪽으로, 요도 이쪽으로. 이해돼? 예. 그래서 선도와 지형가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많이 나면, DNA 차이가 많이 나면 이 프라이머, 여기 이제 프라이머 붙겠죠? 요 한 단위 정도만 단일 가닥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나머지는 속도가 똑같아. 왜 달라야지? 봐봐. 여기도 폴리머레이즈 3가 관여하죠? 여기도 폴리머레이즈 3가 관여하지? 근데 속도가 어떻게 다르지? 근데 그러면은 그 붙이는 속도는 같은데 얘는 계속해서 붙여주고 얘는 일단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지연이 되잖아요. 이거랑 속도, 그러니까 얘는 쭉 가고 얘는 이렇게 천천히 가니까 아무래도 여기보단 조금 느려지긴 할 텐데 그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역으로 가서 이렇게 막 늘어지는 것처럼 많이 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시간차가 계속해서 축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다가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었죠? 이쪽이 안 오면 이쪽만 이렇게 가겠어? 멈춰야죠. 예. 계속 가는 너네는 생각하는데 효소가 여기다가 여기 얘 나가고 여기 다시 달라붙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시간이? 효소의 전환율이라고 하는 게 효소가 기질을 한 분자 바꿀 때 초당 10만 번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좋은 애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처럼 얘 가고 한참 있다가 다시 오고 이러지 않아요. 이 주변에 많아. 그래서 가면 바로 와. 예. 그래서 딜레이 되면 이게 연결 단백질로 묶여있기 때문에 얘 혼자 이렇게 가진 않겠죠. 연결 단백질 늘어나지 않는 한. 이거 안 오면 이거 멈춰야지. 예. 그래서 그리고 양쪽 가닥에 우연히 나서 이쪽 단일 가닥이 길어지는 건 너무 위험해요. 왜냐하면 단일 가닥을 끊어주는 효소도 굉장히 많거든요.
단위 가닥 DNA는 적으로 간주해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SSBP 붙어 있고 이게 잘못되면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일 없어요. 그렇게 못하게 막아야지. 클램프 로더랑 연결 단백질이 같은 거예요? 아니요. 네, 여기서는 로더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는데 연결 단백질도 있고 이 둘을 붙잡아주는 연결 단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로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헬리케이스 있고 헬리케이스 옆에 프라이메이스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헬리케이스는 지연 가닥에 있고요. 프라이메이스는 당연히 지연 가닥에 있어야겠죠. 왜냐면 여기서는 한 번만 붙여주면 되는데 얘는 계속 붙여줘야 되니까 이쪽 가닥에 달라붙어 있는 게 합리적이겠죠. 프라이메이스는 나랑 좀 다른데. 프라이메이스는 여기는 붙었다 떨어지고 여기는 그 헬리케이스 옆에 붙어 있어요. 실제로. 붙어 있는 게 편하겠지. 왜냐면 여기는 일정 구간마다 계속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질문? 없으면 자 이제 거의 이것만 얘기를 하면 이제 끝나겠네요. 이게 뭐냐면 텔로미어인데 텔로미어가 뭐냐? 나 칠판 안 켜졌어요. 일로 와 이거 네. 자, 다음 시간부터 안 틀어오면 안 지울 거야? 아예? 이 위에서 계속 설명할 거야? 자, 보시면 우리가 DNA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선형이 있고요. 원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DNA 이중가닥인데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원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중가닥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원형은. 그래서 원형 DNA, 선형 DNA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원형 DNA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세균. 박테리아들이 가지고 있어요. 세균이 박테리아죠. 곰팡이하고는 다른 거죠. 곰팡이는 균입니다. 곰팡이는 이걸 가지고 있어. 세균은 이걸 가지고 있고 달라. 이거는 뭐 사람도 이거 가지고 있고요. 세균 말고 다 이거 가지고 있죠. 선형.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 일단 보세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여기 프라이머 붙어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 맞죠? 크게 보면.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 프라이머 붙어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 맞죠? 됐지? 시간이 지나면 RNA 분해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에 의해서 RNA는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요 끝이 이렇게 없어져. 분해가 돼서. 그러면 이쪽 밑에 가닥보다 얘가 가닥이 짧으니까 뭔가 채우고 싶잖아. 근데 이거 누가 채워야 돼? DNA는 다 누가 채워? 누가 채우냐고. 효소를 입는 거잖아. 어떤 효소가 채워줘야 돼, 여기? DNA 중합효소가 채워야지. 근데 중합효소가 채우려니까 뭐가 없어? 뭐가 없냐고. 3번 탄소기에 OH기가 없죠? 지금 그게 없어서 여기 프라이머 만들어 놨었는데, 그치? 그러면 프라이머를 더 작게 만들어 갖고 요만큼 하고 더 작게 만들어서 요만큼 하고 이렇게 할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은 DNA가 만들어지질 않아. 그럼 뭐야? 분열 한번 할 때마다 양쪽 끝이 짧아진다는 얘기죠. 짧아져요. 그래서 DNA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유전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근데 이쪽이 점점 짧아져. 그래서 유전자 부위가 날아가면 정보에 손실이 생기는 거니까 더 이상 세포 분열하기가 어렵겠죠. 이해되겠어? 그래서 분열할 때마다 끝부분이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세포 분열의 수명이 존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텔로미어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노화의 원인 중에 강력한 이유가 이거죠. 텔로미어가 어느 한계 이상 짧아지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모든 세포들이 다 이 끝부분을 복원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이 부분을 복원해주는 전문적인 효소가 있어요. DNA의 양쪽 끝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텔로미어라고 불러요. 텔로미어. 자, 그러면 텔로미어를 복원해주는 효소를 텔로머레이스
이렇게 부르죠?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잘 봐. 여기서 DNA 중합효소가 DNA를 붙여줄 수는 없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붙여주냐면, 이 효소가 있는데, 이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는 자기 몸에 RNA 조각을 가지고 있어요. RNA 조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는 AAU, CCC, AAU, 요런 서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뭔 소리인지 이해되겠어? 단백질인데, 효소인데, 효소 몸 안에 RNA 조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각을 바탕으로 DNA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용어를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이제 DNA를 가지고 RNA를 만드는 걸 뭐라 부릅니까? 혹시 알아? 아직 안 배웠지만. 뭐라 불러? 전사라 부르죠? 전사. 근데 텔로머레이스는 RNA를 가지고 DNA를 만드는 거지? 그럼 뭐라 불러? 역전사라 부르죠? 역전사 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역전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기 몸의 RNA 조각을 가지고 DNA를 만들어요. 근데 얘가, 이 텔로머레이스가 서열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짧은 서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끝부분에 첨가되는 애들은 이 서열이 계속 반복되겠죠.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서열이 계속 반복되겠지. 새로운 게 뭐 나올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끝부분을 텔로머레이스가 이렇게 똑같은 가닥으로 이렇게 계속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프라이머 붙어가지고 또 이렇게 복제가 돼서 가닥 길이가 맞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맨 마지막에 이 프라이머 또 없어질 거니까 결국 이 가닥과 이 가닥이 요만큼의 차이는 나겠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지금 지켜야 하는 유전자가 여기 있는데 의미 없는 반복 서열들이 쭉 진행되면서 이거를 지켜주는 땜빵용이 이만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어지면 여기서부터 까여도 얘까지 오는데 한참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텔로머레이스의 활성이 높아가지고 이 길이를 길게 유지해주면 손상 없이 계속 분열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사람 몸에서도 이제 세포들이 여러 가지 주기를 갖죠. 어떤 애들은 분열을 빨리 하고, 어떤 애들은 되게 천천히 하고, 그지? 분열을 빨리 하고 많이 하는 애들은 텔로머레이스의 활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입 같은 데 보면, 입에 있는 구강 상피 세포들 보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5만 가지 거 다 먹잖아?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짠 거, 매운 거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포한테 무지막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입안에 있는, 거기다가 여러분들 침에 있는 여러 가지 항균성에다가 분해 요소, 소화 요소들까지 막 쏟아내니까 이 세포들이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물갈이 돼,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이. 그러면 분열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1년에 53번씩 세포 분열해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그러니까는 입안에 있는 세포들 같은 경우는 분열을 많이 하니까 텔로미어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은 입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입 안 같은 경우는 텔로머레이스의 활성이 좀 많이 높아요. 근데 그 외에 뭐 근육이라든가 뭐 간세포라든가 이런 데는 텔로머레이스의 활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만약에 이 텔로머레이스의 활성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너무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분열이 너무 많이 되면 특수한 세포로 바뀔 확률이 좀 큽니다. 그 특수한 세포가 뭐야? 암이죠. 암세포들은 무한분열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다 텔로머레이스의 활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러니까는 항암 물질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텔로머레이스의 활성을 낮추는 물질이 항암 물질로 작용할 수 있어. 이거 이해되겠어? 텔로머레이스의 활성을 낮추면 암이 잡혀. 왜 잡혀? 암은 막 분열해야 되는데 이 길이가 길어지지 못해. 그러면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다가 유전자 범위 침범하면 암도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억제하는 약물을 먹으면 암세포도 억제될 수 있죠. 근데 위험하긴 하겠죠. 암세포만 공격할 수 없다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할 거니까. 그죠? 암에 걸리면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얘기 너무 좀 그렇고, 나이 어린 애들이 암에 걸리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죽습니다. 왜? 암은 세포 분열 빨리 하면 빨리 죽는 거야.
여러분은 어른보다 세포 분열이 더 왕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리면 빨리 죽고 아기가 암에 걸렸다. 그럼 살기 좀 힘들어요. 암이 금방 퍼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암에 걸렸다. 버티시죠. 왜냐면 세포 분열 많이 안 하니까. 암에 걸리면 어떻게 보면 암에 걸리면은 잘 못 먹어야 돼. 잘 먹는 게 아니고. 잘 못 먹어야 분열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암이 안 커질 거 아니야? 그지? 약 먹고 뭐 보약 먹고 오만 가지 거 잘 먹으면은 내 몸도 튼튼해지만 암도 튼튼해지죠. 그래서 뭐 암 같은 거 걸리면은 보통 어디가? 산에 가죠. 산에 가면 왜 나? 안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암의 전이가 낫지 않나. 고기도 안 먹고 잘 못 먹으니까 세포 분열을 할래야 할 재료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분열을 많이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텔로미어에 대한 얘기. 뭐 여기 어려운 부분 있습니까? 간단한 얘기죠. 간단한 얘기. 가장 끝에서만 일어나는 중간에서는 일어날 이유가 없죠. 네. 끝에서만. 근데 원형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텔로머레이스가 필요가 없어. 텔로미어라는 개념도 없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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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쭉 돌아, 쭉 돌아, 쭉 돌아. 돌면 다시 프라이머를 만나죠. 그럼 여기서부터 폴리머레이즈 1이 분해하고 와서 라이게이스가 붙이면 끝나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원형 DNA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런 짧아질 일이 원초적으로 없죠. 구조적으로. 그리고 끝부분이라는 것도 없지. 원인데 끝이 어디야? 어디가 끝이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게 누구냐? 세균이죠, 세균. 지금 세균이 원래 이분법으로 분열하잖아? 그러면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있고 나랑 똑같은 애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은 35억 년 전에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세균이 아직도 있을 수도 있죠. 그거 이해됩니까? 예. 얘는 노화라는 개념이 없어. 텔로미어가 짧아지질 않아. 무한분열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고 보면은 그 책 보다 보면 사람도 10%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심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 몸이 60kg면 진짜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의 세포의 무게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무게를 다 무게로 따지는 게 아니고 수로 따지면 세포의 수로 따지면 여러분 몸 전체에 있는 세포 통 탈탈 털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의 몸이라고 생각되는 거 이런 피부, 뼈, 뭐 이런 간, 뭐 내장 다 합치면 세포 수 전체의 10%밖에 안 돼. 나머지 90%는 다 누구 거? 90%는 누구 거? 우리 몸에 공생하는 세균 거. 그럼 사람은 내 거야, 세균 거야? 여러분 거야, 세균 거야? 세균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사고하고 공부하고 좋은 거 먹고 다 누구를 위한 거? 세균을 위한 거. 우리는 다 세균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게놈 프로젝트가 뭔지 알죠? 게놈 프로젝트에서 DNA를 밝혔잖아.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2세대 게놈 프로젝트가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미생물 유전체 전체를 사람 몸에 있는 미생물 전체를 탈탈 털어서 그 DNA들을 다 분석하자. 이게 이제 제 2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 몸에 미생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가 흔히 체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미생물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이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 어떤 거냐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애가 있고 고기를 트럭으로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애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딱 봤는데 유전적인 차이라기보다는 뱃속에 갖고 있는 대장균이나 이러한 미생물의 군집이 달라. 둘이. 그래서 이거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어. 유독 비만 쥐가 있고 유독 마른 쥐가 있는데 얘네들한테 항생제를 먹여서 세균을 싹 죽여. 그 다음에 뚱뚱한 애 몸에 있는 그 세균을 뽑아가지고 키워서 날씬한 애 몸에 집어넣어. 그러면 날씬한 애가 똑같은 사료를 줬을 때 금방 뚱뚱해집니다. 그럼 반대로 뚱뚱한 애
한테 날씬한 애 몸에 있는 세균의 군집을 집어넣어. 그러면 뚱뚱한 애가 금방 살이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쥐로는 성공을 했어. 사람도 하고 싶은데 쉽지 않죠. 세균이라는 게 이거야. 대장균이나 대장에 사는 세균들을 바꿔줘야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에 항생제 써가지고 대장에 있는 세균 싹 죽인 다음에 남의 똥에서 이게 검출한 거를 내 대장으로 넣어준다는 얘기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이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항생제를 되게 오래 먹잖아. 병 걸려가지고 항생제를 오래 먹으면 어느 순간부터 몸에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피부에도 발진이 생기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계속 설사하고 막 이래. 그랬을 때 치료법이 뭐냐면 건강한 사람의 똥을 물에 타가지고 막 휘저은 다음에 거기서 주사기로 일정량을 뽑아가지고 내 항문에 집어넣어. 접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아. 실제로 그러면 낫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죠. 그렇죠? 중요하다. 걔네들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뭘 연구하고 있냐면 신기한 거 연구 많이 하는데 내 몸 표면에 이렇게 붙어있는 세균 같은 경우는 어떤 동네에 어떤 환경, 어떤 습도냐에 따라서 잘 사는 세균이 있고 못 사는 세균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동네마다 많은 세균이 있고 적은 세균이 있어. 이거를 미국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쫙 만들고 있어요. 텍사스에 사는 애, 뭐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애 이런 걸. 이게 뭐를 할 수 있냐면 범인이 왔다 갔어? 지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범인이 남긴 균들이 이런 데 붙어 있을 수 있죠. 그 균을 채집해. 그러면 이거 도저히 우리 동네에서 나올 수 없는 세균인데? 라고 하면 텍사스 애가 우리 동네 왔다 갔구나. 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알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아무 흔적이 없고 그냥 숨만 내뿜고 갔는데도 누가 왔다 갔는지 알 수 있어. 지금 이거 연구하고 있죠. 잘 되면 그냥 지나갔다 가면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면 누가 왔다 갔는지 알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죠. 네.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자, 없으면 뭐 여기까지 하고